지금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를 한 많은 60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월급이 끊기면서 생활비가 빠르게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매달 들어오던 돈이 사라진다는 느낌은 단순한 계산상의 부족함이 아니라 습관과 생활 방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 후 재정적 어려움을 연금이 적어서 또는 투자를 잘못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과 습관이 지갑을 비게 만드는 핵심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수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60세에 은퇴하고 매달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기반으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매일 아침 커피숍에서 2잔씩 커피를 사 마시고 점심에도 외식을 자주 했으며 필요 이상의 소형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충동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지출이 쌓여 한 달 단위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되었고 결국 그는 생활비 부족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정희 씨입니다. 그는 평생 저축을 습관화해 왔지만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때문에 자주 지갑이 비었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이나 통증이 생길 때마다 병원을 찾고 필요 이상의 검진과 약을 사면서 의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커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박 씨는 초기에는 조금 쓰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된 지출이 장기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어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 취미와 사회활동을 늘리면서 다양한 모임과 식사 자리를 자주 가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여행이나 문화생활에도 지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었지만 계획 없는 소비가 계속되면서 결국 예상치 못한 시점에 현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명확합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커피 한 잔, 외식 한 번, 불필요한 소비, 의료비 부담, 계획 없는 취미와 모임 참여는 모두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고 누적될 때 지갑을 비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곧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출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은퇴 전과 달리 매달 들어오는 돈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소비 습관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혹은 매주 지출을 기록하면 어디에서 돈이 새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의 경우 커피와 외식 등 반복되는 소액 지출을 한눈에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박정희 씨 사례에서 보듯 작은 병원 방문이 반복되면 금액이 커집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정기검진 계획과 약 구매 계획을 세우고 필요할 경우 민간보험이나 포장성 보험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따른 예방적 지출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미와 사회활동의 재정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순자 씨 사례처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압박을 줄이려면 활동별 예산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참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임 비용을 월별 한도로 정하거나 여행 계획을 사전에 세워 지출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돈이 사라지는 이유는 큰 금액의 단발성 지출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과 계획 없는 소비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고 이는 매월 현금 흐름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두 번째 단계는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며 세 번째 단계는 생활 속 즐거움과 재정적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은퇴 후에도 지갑을 비지 않게 하고 재정적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말했듯이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돈을 관리하는 속도가 빨라야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첫 단계에서 소비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조차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계획하는 것도
평생 계획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낯선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취미와 모임에 대한 예산을 정하는 것 역시 지금까지의 자유로운 소비 습관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출발점은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지출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아침마다 사는 커피, 매주 외식, 불필요한 쇼핑 등 반복되는 습관을 적어보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필요 없는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은 유지하며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금액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지출 계획을 공유하고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 하면 의지가 약해질 수 있지만 주변 사람과 함께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변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고 지출 패턴을 조정하는 과정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성공을 꾸준히 쌓아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갑이 비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방법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과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한 달, 1년, 그리고 향후 몇 년의 재정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러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9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습관별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안내하려 합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돈이 빠르게 사라진다는 느낌입니다. 월급이 끊기고 연금과 저축만으로 생활을 시작했는데 매달 통장을 열어보면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연금이 적어서만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지갑을 비게 만들고 이러한 습관들은 오랜 시간 쌓이면 큰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지갑이 비는 9가지 습관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 없는 소액 지출입니다. 아침마다 사는 커피, 주말마다 하는 외식, 작은 쇼핑 등은 한 번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반복되면 상당한 비용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출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로 소비를 기록하고 꼭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합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절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과 관련된 지출입니다.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에도 병원을 방문하고 약을 구입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를 관리하려면 정기검진 계획을 세우고 필요 이상의 검진이나 약 구매를 자제합니다. 민간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을 활용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관리에 따른 예방적 지출은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취미와 사회활동 비용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모임과 여행을 즐기지만 계획 없이 참여하면 지갑이 금세 비게 됩니다. 해결책은 활동별 예산을 설정하고 범위 내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이나 여행 비용을 월별 예산으로 제한하고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즐기는 습관을 만들면 생활의 만족도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충동 구매입니다. TV 광고나 인터넷 쇼핑에서 자극을 받아 계획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은 은퇴 후 재정에 치명적입니다. 이를 줄이려면 구매 전에 최소 하루를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고 필요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충동 구매를 줄이면 불필요한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용카드 의존입니다.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실제 현금 흐름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이자가 쌓이면서 부담이 커집니다. 해결 방법은 현금 중심으로 소비하고 카드 사용 시 반드시 예산 내에서 결제하도록 계획하는 것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지출 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소비 습관입니다. 친구나 지인의 소비 수준에 맞추다 보면 필요 이상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를 기준으로 소비 계획을 세우고 비교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장기적 계획 부재입니다. 은퇴 후에도 큰 지출이나 투자 계획이 없으면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비용에 취약해집니다. 해결 방법은 은퇴 후 생활비와 예상 지출을 계산하고 여유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마음의 안정과 함께 재정적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족이나 주변인의 경제적 부탁에 대한 무분별한 지출입니다. 자녀나 친척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지원하다 보면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해결책은 도움을 줄 때에도 자신의 재정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결정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세금, 연금,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재정 정보를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아 재정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9가지 습관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지갑을 지키는 데 큰 효과를 냅니다. 지출 기록, 의료비 계획, 활동 예산, 충동구매 절제, 카드 사용 관리, 비교 소비 방지, 장기 계획 수립, 지원 범위 설정, 정보 활용 등은 모두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전략입니다. 하루 혹은 한 달 단위로 습관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지출을 관리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돈이 사라지는 이유는 단순한 수입 부족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과 생활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습관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계획적이고 의식적인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남은 은퇴 생활 동안 지갑을 비우지 않고 안정적인 재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스스로의 소비 습관을 점검해보고 위에서 소개한 전략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은퇴 후 지갑이 비었던 순간 혹은 돈이 빠르게 사라진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현실적인 조언과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재정관리 팁과 생활 전략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